모두 들어와 주세요. 자, 각자 의자 뒤에 보면 이름이 적혀있지 않으니까 알아서 앉아주세요. 자, 모두 들어와 주시고요. 네, 저희가 마이크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가운데 앉으세요. 가운데 여기 앉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가운데 앉는 건 첫 번째니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스모크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죠. 해 역할을 맡은 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스모크에서 조금 더 순수한 해 역할을 맡은 윤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뮤지컬 스모크의 창작진 그리고 전 배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전 배우와 창작진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거는 사실 기자 프레스콜 이후로는 처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의상을 다 같이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감회가 새롭지 않나요? 그렇죠. 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래요? 이렇게 없는 대본을 먼저 시작하나요? 그러면 없는 대본을 우리 초역 좀 구분될 수 있게 누구 한 분 코트나 첫 번째 그 누더기 옷 좀 입고 나주시죠. 아,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진 사람이 처음에 진 사람이 그 첫 옷. 죄수복 입고 네. 끝까지. 이긴 사람이 난 어떤 걸 주겠다 결정을 하고 네네. 2등이 뭐 이렇게 네, 세 분 마음대로 하세요. 시작. 가위바위보. 아유. 네, 빨리 가서 갈아입으시고요. 이기신 분은 그대로. 아, 이거 지신 분은 뭐 코트라도 입고 오세요. 더워요? 더워요. 그러면 코트 입고 오세요. 또예요? 아, 형이 1등이에요? 형이 1등이에요? 형이 1등이에요? 박은석은 좀 일단 빨리 좀. 자, 박은석 씨 빨리 갈아입고 오시고요. 조금 있으면 박은석 씨의 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수호 씨랑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네. 우리 꼭 만남 커플 같네요. 만담 커플이요? 농담들 잘하죠? 이거 뭐죠? 몰라요? 모르는데요? 나 모르겠어?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 연출님과 음악 감독님 그리고 전 배우들 인사 및 간단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분씩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수고 연출한 추정합니다. 스모크에서 작곡 음악 감독 맡은 허수연입니다. 해 고은성입니다. 풍년파의 김여진입니다. 네, 유주혜입니다. 풍년칼 전현입니다. 김재범 초입니다. 김경수 초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박은석 배우가 오죠. 아유. 옷만 입으면 아파요. 좋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박은석 배우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슬퍼 보여. 안녕하세요. 박은석 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스페셜리 공지를 드리면서 먼저 관객분들께 질문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죠? 네,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할 수 없는 관계로 정말 저희가 정말 엄선한 그런 질문들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엄선한 질문 중에서 뮤지컬 스모크의 꽃가나비죠. 누가 꽃이고 누가 나비일까요? 크리에이티브한 우리 창작진 추정환 연출님과 허수연 음악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를 보내주시고요. 마이크도 무겁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추정환 연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바는 무엇인가요? 천재의 고독, 식민지 지식인의 고통, 인간이 가진 존재론적인 외로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이 다 여기 회사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그렇죠. 관객들에게 관객분들께 받은 질문입니다.
사실 정말 저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 처음에부터 시작할 때 어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한 줄의 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냥 이상이라는 시인을 재조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걸 담고 싶더라고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천재의 고독과 식민지 지식인의 고통과 또 인간이 갖는 어떤 존재로적인 외로움을 담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 잘 담아냈는지 뭐 다 담아냈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저의 첫 시작은 그냥 글 한 줄의 시작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그 구절들이 좋아서 이상의 시를 읽다 보니까 좀 사실 이상의 시만 읽어서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상의 해석, 시를 해석해 놓은 그러니까 뭐 국문학자님이라고 할지 아니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논문을 읽었어요. 그 논문이 너무 한자로 돼 있어서 읽기 좀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한번 하나씩 5편을 찾아가면서 읽었는데 그러다 문득 마주치는 글에서 쓰러졌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뭐 지구가 내 무게에 바스러진다라든지 뭐 나는 뭐 오늘도 뭐 내 꿈에 결석한 나는 뭐 이래서 내 삶은 나는 자퇴다 뭐 이런 구절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살면 그 고통의 무게에 지구가 바스러진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가슴에 닿았어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좀 더 재미있게 흥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일대기를 나열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가 비난과 고통 속에 살았다면 그 비난과 고통을 이왕이면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비난받으면 어떨까? 그리고 굉장히 어떤 부분은 거울이라는 소재로 굉장히 여러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거울 속에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이 무대에서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뮤지컬 스모크입니다. 네, 정말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소 씨가.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제목이 왜 스모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목이 왜 스모크인지 한번. 글쎄요. 이게 작품이 딱 보고 나면 왜 제목이 스모크인지 알겠어 이래야 되는데 왜 스모크인지 모르겠어라고 된 것 같아서 좀 제가 잘못 썼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스모크라는 건 가슴 속에 열정이 많은 사람이 그 열정이 다 타고 나면 그게 연기가 돼서 눈에 들어가서 그 눈물이 돼서 나온다라고 표현한 제 표현이 아니고요. 스모크 gets in your eyes라고 해서 저 축음기에서 트는 음악 있잖아요. 제가 1930년대 이상이 들었을 법한 음악을 막 찾아보다가 스모크 gets in your eyes를 알게 됐고 그 가사를 보다가 제가 정말 저는 쓰러졌어요. 그래 가슴에 열정이 많으면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열정이 타고 남은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구나. 아마 이상도 그랬으리라. 너무나 뭐 고통 절망 하는데 사실 도전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열망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가 많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다는 건 끊임없이 도전했고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전과 시도는 가슴속에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열정이 많은 사람이 가슴속에 타들어가서 그게 연기가 되어서 글이 되고 그의 삶이 되고 그래서 저는 연기, 스모크, 이상의 글, 이상의 인생 저는 그렇게 담아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질문과 아름다운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우리 허수영 감독님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영 감독님 많이 긴장되시나요? 네. 정말 아까 대기실부터 계속 긴장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긴장을 처음 봤는데 우리 허수영 감독님 뮤지컬 스모크 넘버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넘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작곡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넘버는 무엇입니까?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드라마가 일단 어려웠었고 저한테는 그리고 가사가 이상의 시와 또 우리 연출님이 쓰신 가사와 어떤 믹서된 그런 가사들이 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톤남에서 곡을 썼어요. 네, 한 20곡 중에서 한 10곡 이상은 다시 썼고요. 그만큼 애착을 갖고 썼고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곡은 아마 마지막 곡 날개인가요? 날개. 네, 날개 곡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마이너풍으로 이제 흐르는데 그 날개라는 곡에서 어떤 희망을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드라마의 결이 클라이막스로 또 흘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그 전에 곡들하고 좀 결합을 시켜서 가는가 그게 관건이었고 그 곡이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가사가 다로 끝나는 게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다로 끝나는 가사를 처음 접해보신 거예요. 뭐 자퇴다, 뭐다, 추방이다, 뭐 이러니까 뭐 다로 이렇게 끝나 서술적으로 뭐 가사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또 그게 또 제가 고집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내 마이너처럼 그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내가 막 들으면 이렇게 막 환희가 느껴지는 곡을 써줘라고 했더니 처음에 날개를 어떻게 써가지고 오셨냐면요. 처음에 정연 배우님, 뭐 경수 배우님, 윤석 배우님, 그리고 뭐 주혜 배우님, 뭐 그리고 소 배우님 알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음악을 이제 그 악보를 보고 노래를 배우다가 잠깐 스톱을 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왜냐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날개 첫 번째 네, 버전인가요? 날개 첫 번째 버전. 이제 창작 과정이니까 연습 기간 중에도 노래가 많이 바뀌거나 새로 나온 노래가 많잖아요. 이제 고대하던 그 마지막 장의 그 희망차고 모두가 기쁨에 슬픔에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장면의 노래를 기다렸어요. 이제 어느 날 노래가 나왔습니다. 듣자마자 다들 표정이 자, 표정을 그럼 볼게요. 한번 들려주세요. 한번 불러볼까? 한번 불러볼까? 잠깐 불러드릴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네. 아, 근데 감독님이 원하시나요? 감독님 원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대표로 우리 윤석 배우님하고 정현 배우님이 한번 불러주시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대로. 아, 잊혀지지 않나요? 잊을 수가 없겠죠. 싸움하는 사람이의 바리에이션이었어요. 사실 싸움하는 사람이의 바리에이션. 그냥 짧게 보여줘요. 네. 괜찮으시죠? 5, 6, 7, 8 난다란다란다 한 번만 날아보자꾸나. 진짜 그런 노래였다고요? 이름감이 엄청났어요. 날과 좀 약간 이런 느낌이다. 정말 이 노래를 멜로디를 듣자마자 사실 만들어 오신 또 정성이 사실 있으신 거니까 사실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뭐 말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괜찮은 거야? 다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연출님이 들으시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노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정연 배우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나 이래도 되는 거야? 나 이렇게 어깨춤이 덩실덩실 저거 되는 거야?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이제 허수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며칠 뒤에 나온 노래가 지금 현재 공연하고 있는 날개라는 노래. 날개라는 노래 좋으시지 않으세요? 네. 그 전 노래였으면 지금 같은 반응이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때 절망하셨기에 기교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많은데 가장 또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입니다. OST는 오리지널 사운드 OST는 과연 발매가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감독님? 약속드릴게요. 반드시 냅니다. 제가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연 버전하고 또 OST 버전을 좀 틀리게 내고 싶습니다. 왜냐면 공연에서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같이 이제 만족시킨다면 OST 버전은 이렇게 듣는 거에서 또 어떤 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늦게 나오더라도 좀 창작의 고통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배우들로 질문을 잠깐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배우 어떤 배우 질문 원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대본에 있는 것만 저희 하죠. 원래 그러면은 제가 순서를 뒤집박해서
제가 먼저 그래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정확히 페이지를 잡고 있었거든요. 김재범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저희가 가장 많은 질문들 중에 엄선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는 해와 함께 죽기 위해 홍을 데려온 건가요? 아니면 해에게 희망을 주고자 홍을 데려온 건가요? 그리고 초는 해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죽기 위해서 뽕을 데리고 온 거죠. 죽기 위해서. 네. 하지만 얘가 그로 인해 무언가 희망을 갖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절대 저 여자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인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고 싶지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 죽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네.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걔한테 놔두고, 저는 사실 도망치는 거예요. 둘만 놔두고 그걸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옆에서 도울 수도 있겠지만, 초 입장에서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도망치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요. 그러면 초와 홍을 남겨두고 네. 해와 홍을 남겨두고 초는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현실에서는 저기 분장실에 있는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또 초의 감정을 되살리는. 아주 화가 났다가도 잘하고 있어. 또 화가 나서 나올 뻔한 적도 있어요. 정말로요? 예. 그냥 못 참고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나가면 안 된다. 공연이 연결이 되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화가 나서 들어오는. 그렇죠. 화가 나서. 어떤 날은 너무 슬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날의 연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감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때는 눈에 약간 촉촉하게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맞아요, 때는 화가 맞아요. 나서 들어올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럼 한번 홍 배우한테 한번 질문 가볼게요. 바로 유주혜 배우님께 한번 질문해볼게요. 유주혜 배우는 트라이아웃 공연과 비교해서 이번에 본 공연에서의 홍의 캐릭터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아마 두 번 다 공연을 보신 분이신 것 같은데, 홍을 연기하는 배우로서 홍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큰 매력이요? 가장 큰 매력은 뭔가 막 순백의 천사 같은 이런 여리여리하고 휙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여자가 아닌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큰 매력은, 여러분도 공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약간 리더십도 좀 있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외칠 줄도 알고, 그리고 위로해줄 수도 있고, 또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고.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의 선거 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위로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홍의 캐릭터가 정말 가슴 아픈 캐릭터거든요. 그걸 그렇죠.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정말 맞아요. 말하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선장님이신 추정현 씨에게 다시 한번 질문이 또 갈게요. 질문이 거의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작품에 대해서, 물론 각자 배우들의 팬분들도 많지만 작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추정현 배우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애착을 갖고 만든 부분이나 또는 이 부분은 꼭 관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애착을 가진 것도 가진 거고, 가장 잘 만들고 싶었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거울에서 이거 뭐죠? 마이크에 이래.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끄집어내는 장면을 어떻게 하면, 근데 사실 이게 만약 영화라면,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영화들을 많이 봤고 너무나 막 매직스러운 것들을 많이 봤는데, 대결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고스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만든 거야 막 그랬는데,
그런 기술적인 것이 사실 없어.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해내. 라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끄집어내는 것이 관객들이 봤을 때 좀 그래 보일까. 그게 가장 힘들었고 그걸 가장 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무 선생님과 또 우리 음악 감독님, 또 음향 감독님, 우리 조명 선생님들 전부 다 붙어서 그 장면 만드는 데 있어서 진짜 많은 힘을 기울였고 배우님들에게 배우님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고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어떤 게 더 그럴싸해 보일까? 정말 같아 보일까? 힘들 수 있죠. 매일매일 연습을 다르게 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정말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와준 우리 배우님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많은 우리 감독님들이 계셨기에 그 장면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장면이 최고의 엑설런트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거울 장면이요. 네, 거울 장면이 바로 그런. 네, 사실 이 거울 장면이 저희가 연습실에서 했을 때 굉장히 넓었어요, 공간이. 그래서 조금 더 격동적이고 조금 더 움직임이 크고 그 안에서 계속 그 대칭을 계속 이뤄가면서 만들어냈는데 무대에 막상 올라와서 연습하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1열이나 2열에서 보는 관객분들이 위험하다고 느낄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끊임없이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도 절망하면서 기결을 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네. 아, 그러면 이번엔 고은성 배우님한테 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저도 질문을 보고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왜냐? 우리도 연기하던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였냐면 수면제 같은 커피를 마시고 한참 동안 무대 위에서 잠든 연기를 하시는데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이 힘들지는 않나요? 다음 감정선을 연기하는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누워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네.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등장 전에 레몬을 먹고 오거든요. 계속 입안이 마르기 때문에 극장 여기 안에서 또 중간에 잠들어서 일어나면은 너무 이제 목이 갑자기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막 소리를 내다가 한 20-30분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갑자기 이제 말을 꺼내기가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누워서 안 들리겠지만 목을 풀어요. 누워서 지금 잠들어 보이잖아요.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선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잠들어서 들으면서 이 감정에 따라가려고도 해보고 그냥 원래 해왔다면 잠들었을 거잖아요. 그분이 해분께서 원래